김스 푸드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5일에 출제된 식품 기사 문제 중에 두 번째 과목이죠. 식품 화학 부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우유 단백질 간의 이황화 결합을 촉진시키는 데 관여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황화 결합은 SS끼리 이렇게 결합을 이뤄서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이루는 중요한 결합 중의 하나입니다. 이황화 결합을 일으키기 위한 구조로는 1번에 나와 있다시피 설파이드릭이 어떻게 나타내죠? SH기가 있어요. SH가 떨어져 나가고 다른 쪽에 있는 H가 떨어져 나가고 S끼리 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이황화 결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촉진시키는 데 관여하는 것은 1번에 나와 있는 설파이드릭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 관련 유해 물질인 니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니켈은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각종 주방기구, 주방 보조기구, 조리기구 같은 데 많이 쓰일 수 있는 게 바로 니켈입니다. 금속재 조리기구에 많이 쓰이는데 제조에 사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농산물, 가공식품을 통해서도 섭취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농도 니켈에 노출되게 되면 폐 또는 신장, 기관지 협착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게 니켈입니다. 이렇게 유해성이 있는데 금속재 조리기구를 사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조리 도구에서 용출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식품 섭취에 기인한다기보단 조리기구 등에서 용출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식품을 통해서 주로 섭취된다기보단 식품을 사용할 때, 식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조리기구, 가공기구 등을 통해서 용출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어렵지 않네요. 육류나 육류가공품이 육색소를 나타내는 주된 성분 뭐예요? 자, 1번, 2번 중에 아마 골랐을 텐데 정답은 1번에 나와 있는 미오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은 뭐의 색소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 피, 혈액의 색소, 혈액의 색을 나타낼 수 있는 게 헤모글로빈이고 육류나 육류가공품에서 육색소를 나타내는 건 잘 알다시피 미오글로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글루코즈와 만노즈가 화학 구조적으로 어떤 관계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글루코즈를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탄소 6개, OH가 어느 쪽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 이렇게 그린 거를 기억할 거예요. 5탄당 또는 6탄당 중에 이 중에서 탄소 하나의 위치만 다른 게 있습니다. 이렇게 탄소는 똑같은데 여기 한쪽에는 2번 탄소의 OH가 왼쪽에 있었다면 이것만 오른쪽에 있고 다른 구조는 다 똑같다.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르죠? 1, 2, 3, 4번 중에 바로 동위원소는 동위원소인데 동위원소는 아니죠. 부분 이성질체죠. 이성질체인데 이성질체, 부분 이성질 중에 이러한 구조를 2번에 나와 있는 에피머라고 부릅니다. 자, 아노머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아노머는 뭐냐? 아노머는 이겁니다. 글루코즈가 우리 두 가지 형태로 그렸을 거예요. 이렇게 고리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고리 구조인데 요 고리에서 하나가 위에 있냐, 고리 구조 만들 때 위에 있냐 또는 밑에 있냐에 따라서 글루코즈를 어떻게 나타냈어요? 글루코즈가 알파형이 있고 베타형이 있다. 알파 글루코시데이즈 또는 베타 글루코시데이즈라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나타내는 게 바로 아노머입니다. 즉 아노머라고 하는 건 완전히 똑같은데 고리를 형성했을 때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알파와 베타로 나타낸 게 아노머였고, 에피머는 이렇게 6탄당, 5탄당 또는 4탄당에서 탄소 하나에만 OH 위치가 다른 경우, 이렇게 한 개의 OH 위치와 다른 당을 바로 에피머라고 불렀습니다. 아노머와 에피머는 둘 다 부분 이성질체이기 때문에 이성질체에서 어떻게 다른 건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네요. 식품의 표시 기준에 이거 했을 때 알코올은 1g당 7kcal, 유기산은 1g당 3kcal를 곱해서 나타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많이 나온 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아밀로스 분자, 아밀로스는 이렇게 글루코즈가 막 연결된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아밀로즈였죠. 아밀로즈 분자의 비환원성 말단으로부터 말토즈 단위로 이렇게 자르는 걸 뭐라고 했었죠? 두 개 중에 하나일 텐데 알파 아밀로즈는 뭐였죠? 중간부터 엔도형이었어. 중간에 막 잘라내는 게 바로 알파였고 베타는 엑소형이었습니다.
액수는 바깥쪽으로부터 잘라내는 게 바로 액수형이었습니다. 말토즈 단위로 잘라내는 게 베타 아밀로즈의 기능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4번도 보고 넘어갈까요? 글루코 아밀레이즈는 뭐였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끝에서부터 글루코즈 단위로 끊어내면 바로 글루코 아밀레이즈였고요. 아밀로 글루코시데이즈 이거는 뭐였죠? 이건 가지가 있을 때 가지를 자르는 게 1,6 글루코시데이즈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효소의 과실 및 채소의 괄변을 억제하는 방법. 괄변은 왜 일어날까요? 괄변을 일으키는 효소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 효소에 의한 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효소를 비활성화시켜주면 되겠죠.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온도를 높여서 데치기를 통해서 높은 온도에서 효소를 비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 효소는 온도와 pH에 의해서 변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온도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은 효소의 작용이 떨어질 겁니다. 효소 활성을 떨어뜨리는 방법 맞고요. 산소가 있을 때 아무래도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효소의 활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산소를 제거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철, 구리, 용기, 금속이 있을 때는 어때요? 금속이 있는 경우에 효소의 활성이 더 높아지죠. 더 갈변이 많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사용하는 게 안 좋겠죠. 자, 이어지는 문제는 알라닌이 스트레커 반응. 스트레커 반응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마이야르 반응에서 많이 들어봤죠. 마이야르 반응의 일부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스트레커 반응이라고 하는 건 알라닌과 같은 아미노산이 뭘로 바뀌는 거였죠? 바로 알데하이드로 바뀌는 거였죠. 알데하이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출문제네요. 다음 중 환원당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단당류 그리고 이당류 중에 유일하게 환원당이 아닌 건 뭐였죠? 3번에 나와 있는 설탕이었습니다. 설탕은 비환원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관능검사 방법 중에 종합적 차이 검사가 있었고 이거와 다른 건 뭐가 있었죠? 특성 차이 검사가 있었어요. 종합적 차이 검사는 3점 검사나 1, 2점 검사처럼 여러 개 시료를 주고 어떤 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다르냐라고 물어보는 것 또는 2점 비교 검사 같은 거 단위 시료 검사 같은 거 이거는 다 종합적 차이 검사에 해당이 됐습니다. 2점 비교 검사처럼 2개 이상의 시료를 주고서 어떤 특정한 특성을 가지고 비교해봐라. 예를 들어 단맛이 뭐가 높냐, 낮냐, 또는 어떤 향이 특정한 향이 어느 거에서 강하냐 이렇게 특정한 특성을 가지고 비교하는 2점 비교 검사 같은 경우는 특성 차이 검사에 속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전분의 호화와 노화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출문제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수분이 많을수록 호화가 잘 일어나죠. 맞는 설명. 알칼리 음료는 호화를 촉진시킬까요? 아니면 노화를 촉진시킬까요? 알칼리 음료는 호화를 촉진시킵니다. 호화를 잘 시켜요. 호화와 팽윤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고 촉진시킵니다. 따라서 호화의 온도를 높여주는 게 아니고요. 낮춰줍니다. 호화의 온도를 낮춰준다는 건 더 낮은 온도에서도 호화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알칼리성 염료가 만들어줍니다. 알칼리 조건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 다른 설명도 같이 볼게요. 설탕은 자연수의 탈수와 수결합의 저하의 역할로 노화를 억제합니다. 노화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알칼리성의 경우에는 전분의 팽윤과 호화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뉴턴 유체라는 게 있고 비뉴턴 유체라는 게 있었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죠? 이렇게 점도를 그려보면 힘에 의해서 점성이 높아지는 거 이렇게 완전히 비례관계에 있는 거 힘과 점도가 완전히 비례관계에 있으면 우리가 이걸 뉴턴 유체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액체의 특징이었어요? 아주 맑은 거, 물 같은 거 또는 청량음료처럼 아주 맑은 거, 식용유처럼 다른 물질이 많이 고형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는 이런 형태를 띱니다. 하지만 비뉴턴 형태에 띄는 경우도 있어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되거나 이런 것들을 아마 봤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고형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에 이렇게 점도가 힘에 의해서 다른 일정하게 비례하지 않는 형태를 띠는데 대표적인 게 유타객처럼 유타객은 뭐예요? 우유처럼 어떤 고형분이 많이 들어있는 걸 의미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식품과 그 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단백질이 서로 잘못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인데 옥수수에는 뭐가 많이 있어요? 옥수수는 제인 맞고요. 남백에는 알부민이 많이 들어있죠.
소맥에는 프롤라민이 많이 들어있고, 글루테린 이거 어디에 많이 들어있었어요? 이거? 곡류에 많이 들어있었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유에는 카제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죠.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한능공식의 장소에 따른 분류 중 이동 수레를 이용한대요. 옮겨가면서 소비자의 기호도 검사를 수행하는 거 이거 뭐였어요? 중심 지역, 지역에 따라서 검사하는 방법은 1번이었습니다. 실험실 검사는 실험실에서 하는 걸 의미했었죠.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의 존재하는 수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수분 활성도는 어떤 걸 의미해요? 수분 활성도는 여기 1번에 나와 있듯이 정의가 순수한 물에 수증기압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이 있습니다. 수분이 많으면 수증기압이 높아지겠죠. 이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으로 나누는 것을 수분 활성도라고 하고요. 수용성 단백질, 설탕, 중성지질, 포도당, 비타민 E 중에 수분 활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뭐예요? 지용성이 뭐냐는 걸 물어보는 거겠죠. 수용성 단백질은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고, 설탕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중성지질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영향 거의 안 미칠 거고요. 비타민 E도 영향이 거의 안 미칠 겁니다. 포도당은 수용성과 지용성을 알고 있냐 물어보는 문제 맞고, 식품 내 수용성 물질과 수분은 주로 어떤 결합을 이용해서, 수결합을 이용해서 존재하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결합수는 식품 성분과 수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제거되지 않고요. 자유수의 경우에는 쉽게 제거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합수와 자유수까지 같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질 문제는 단백질의 변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백질 변성이란 공유결합 파괴 없이 분자 내 구조 변형을 발생시키는 걸로 1차 구조 변형시키나요? 아니죠. 아미노산 서열 2차 구조 변형시키는 거 아닙니다. 3차 구조를 변형시키는 게 단백질의 변성입니다. 틀린 설명. 결합 조직 중에 콜라겐은 가열에 의해서 젤라틴, 우리가 뭐를 말 끓이면 겔화가 일어나죠. 젤라틴으로 변성될 수 있죠. 정답은 2번이고. 솔팅 아웃, 염용은 어떤 건가요? 이건 단백질을 많이 넣었을 때, 물속에서 단백질을 넣었을 때 처음에는 용해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용해도가 낮아지는 현상, 단백질끼리 서로 막 뭉쳐서 용해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염용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이건 틀린 설명. 단백질 카제인의 경우 등전점 부분에서 가장 잘 변성이 되겠죠. 변성이 가장 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끼리 서로 뭉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주는 문제 식품의 변색 반응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탕 같은 당을 굉장히 고온에서 가열시키면 카라멜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카라멜이 되고요. 맞고요. 새우나 게를 가열시키면 아스타잔틴이 아스타신으로 바뀌게 되고, 된장의 경우에 멜라노이딘을 형성시키게 되고요. 착색에 의해서. 절단사과의 경우에는 변색이 됩니다. 변색이 되는 이유가 뭐였었죠? 절단사과의 경우엔 PPO, 플리페놀 옥시데이즈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뭐를 산화시키냐면 페놀성 화합물을 산화시켜요. 다이소레인신에 의해서 산화시키는 게 아니고 PPO에 의해서 페놀성 화합물이 변색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전 문제는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경우에 풍토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옥수수에는 이 단백질이, 이 비타민이 많이 적기 때문인데요. 정답은 1번에 나와 있는 나이아신입니다. 옥수수의 경우엔 나이아신이 적기 때문에 옥수수를 주식으로 할 경우에 풍토병 또는 유행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옥수수 나이아신이 부족하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자식은 C6H14O6이며 포도당을 환원시켜서 만든대요. 백색의 알맹이 분말 또는 결정성 분말로 냄새가 없고 청량한 단맛이 내는 식품 첨가물은 뭐예요? 포도당으로부터 만든다는 것으로 힌트를 얻었을 거예요. 1번에 나와 있는 디솔비톨이 되겠습니다. 감미료로 이용될 수 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제해지는 문제는 분산배와 분산산 간의 관계가 순서대로 연결된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요네즈는 어떻게 만드나요? 마요네즈는 기름을 유화제와 넣고 유화시키는 거죠. 분산배와 분산상이 모두 액체가 되겠죠. 마요네즈는 특히 뭘 써요? 레시틴을 달걀에 있는 유화제자 레시틴을 이용해서 유화를 시켜서 만드는 게, 액체와 액체를 유화시켜서 만드는 게 마요네즈였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0번까지 해서 2022년 3월 5일에 출제된 식품화학 부분 같이 살펴봤습니다.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댓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